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시어머니랑 진심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며느리 존재하나요? 제 친구들을 봐도 시어머니라면 다들 치를 떨던데 하물며 저희 올케 언니도 저희 엄마랑 사이 엄청 좋지 않거든요. 인자한 시어머니와 그 인자한 시어머니를 따르는 며느리는 TV에서만 존재하는 건지 현실에서도 실제로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가끔 판 같은 곳에 보면 우리 시어머니 자랑합니다 라고 글 올라오던데 그런 글 보면 씁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글들 댓글도 보면 다들 부러워하고 하던데 단 한 명도 우리 시어머니도 이래요 라고 하는 댓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암튼 잡소리가 너무 길긴 했는데 저는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보다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세요. 우선 가장 큰 원인은 워낙에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니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시어머니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2명의 아들 중 작은 아들과 결혼을 한 경우고 그리고 첫째 아들은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나이 40 훌쩍 넘었는데 만나는 사람도 없고 직장도 뭐 그저 그렇고 삶에 열정도 없는 그런 분인데 제가 남편과 사이좋은 모습 조금이라도 보이면 나중에 시어머니는 앞에서 그러십니다. 우리 첫째 아들과 결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집에 인사를 왔을 때 둘째 아들의 여자로 인사를 오는 게 아니라 순서에 맞게끔 첫째 아들의 여자로 인사를 왔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저런 소리는 남편이 있을 땐 하진 않아요. 시어머니 무슨 뜻에서 저런 소리 하는지 다 알죠. 결혼도 못해. 삶에 열정도 없어. 게다가 그 나이 먹도록 시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어. 당신 첫째 아들 보면 답답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생각 없이 저를 기분 나쁘게 하고 싶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과 없이 거룩망 없이 그냥 내뱉고 보는 그런 분입니다. 나이 먹고선 할 말 안 할 말 구분 못하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잡고서 저런 쓸데없는 소리 나는 분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그런 시어머니를 둔 제가 너무 불쌍해질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또한 안쓰러울 것 같아 최대한 좋게 해줄게 저는 시어머니를 저리 정의를 내렸습니다. 얼마나 여과 없이 말을 내뱉냐면 큰애 여자로 인사를 왔었어야 했다라는 말은 기본이고요. 이 소린 한 100번도 더 넘게 들은 것 같고 제 목소리가 지루해서 졸음이 온다는 소리도 자주 하시고 그리고 제 아들을 가리키며 저 닮아 난쟁이 똥자루만 하면 어떡할 거냐고 이런 소리 뭐 여과 없이 하시는 분이죠. 제가 좀 키가 작은 편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크니까 급히 이어받은 건데 설마니 제 난쟁이 똥자루만한 키만 유전으로 받았겠습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말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한 번, 2번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다 보면 저도 기분 상해지고 제가 기분 상해서 시어머니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감정 섞어서 남편에게 말을 해버리면 또 남편 기분 나빠지고 그러다가 시시비비 가리다가 시어머니와 언쟁 벌이고 암튼 그러니 귀찮고 여자 잘못 들여 집안까지 시끄럽게 하네 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 여과 없는 말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는 뻥 하고 차 버렸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무대응으로 나오면 그만하실 만도 한데 절대로 그만두실 생각이 없는 저희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잽을 날리셨죠.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여기 사연들처럼 지지고 볶고 어머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머리채 한번 잡히고 싶으세요? 계급장 떼고 저랑 한판 붙으실래요? 혹은 아들 돌려드릴 테니 잘 살아보세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 안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그만두시는 건지 그냥 좀 무대응으로 대처하면 아 우리 며느리에겐 지금 내 말이 속에 경 읽기구나.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우리 며느리는 듣는 척도 안 하는구나. 괜히 내 입만 아픈 거고 내 힘만 낭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만두면 어디 덧납니까? 꼭 달려들고 눈에 쌍심지 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꼭대기에 올라앉아야만 그만두는 건지 이성적으로 어른답게 알아서 깨닫고 그만두기를 바라는 제가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시어머니들도 이러신가요?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반응이 없어도 너무 피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암튼 시어머니는 절대 멈출 생각을 안 하셨죠. 마치 듣기 싫어서 귀를 막으면 귀 막은 제 손을 뗀 다음 제 귀에다가 조자조자 거리시는 것 같았어요.
결국 본인이 선 제대로 넘으셔서 남편도 알게 되고 그동안 입 꾹 다물고 있었던 제 노고도 다 무너뜨리셨는데 일치신 거죠. 시어머니의 첫째 아들 건과 더불어 남편에게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요구를 하셨거든요. 아마 제가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남편에게 그러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암튼 그 깊고 넓은 시어머니의 생각을 한없이 부족한 이 며느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선 시어머니의 첫째 아들, 즉 제게는 아주버니가 되겠죠. 거의 불러본 적이 없긴 한데 워낙에 사람 자체가 조용하고 말을 시켜도 대꾸도 없고 같이 있어도 어디 갔지? 라고 찾을 정도로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양반이라 암튼 그분께서 이제는 독립을 하겠다고 하셨답니다. 시어머니 집에서 같이 사니까 자기가 점점 바보가 되는 것 같다고 이제는 자기도 혼자 살면서 시어머니의 도움 없이 살고 싶다고 그리 말씀을 하셨다네요. 나이 40에 독립이라. 진작에 했었어야 한 건데 암튼 저는 잘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우리 아들 집에 있냐? 라고만 물으셨고 그래서 집에 있다 라고 하니 1시간 정도 뒤쯤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오셨으니 무슨 일이라도 난 듯 싶어 왜 그러시냐 무슨 일이 있느냐 묻는 제게 시어머니 우리 집안 일이니 너는 알 것 없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며느리니까 당신 집안 큰일엔 절대로 끼면 안 되는 거죠. 찌그러져 있어라 이거죠.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자 시어머니는 서둘러 남편을 낚아채더니 남편을 다시 잡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5분 만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알게 됐죠. 안방으로 들어간 남편과 시어머니가 왜 다시 나오게 되었는지요. 앞서 나오는 남편이 뒤에 따라 나오는 시어머니에게 그러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아내와 함께 들어야지 왜 저 사람을 빼려고 하냐고. 거실에서 말씀하시라고. 왜 제게만 말씀하려고 하시냐고. 뒤이어 시어머니 약간 난감해하는 표정 지으시며 쟤는 말해봤자 대꾸도 없는 애고 그리고 이런 중대한 일에 뭐하러 며느리를 끼게 하냐고. 애 데리고 애 방에 들어가 있으면 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그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려 너무 안타까운데 그 상황 자체가 정말 웃기더라고요. 시어머니 뒤에서 자꾸 궁시렁 대셨고요. 결국 안방에서 밀담을 나누고 싶었던 시어머니 계획은 물 건너갔고 거실에서 남의 식구인 저까지 낀 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시선을 고정하신 뒤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고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저 요구사항을 당신의 둘째 아들이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신 건가? 어쩌면 둘째 아들을 몰라도 저렇게 모를 수가 있지?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의 막말들 남편에게 옮기지 않은 건 남편 성격이 정말 칼 같습니다. 같이 사는 저도 가끔은 답답할 정도로 옳은 말만 하고 상식적이어도 너무 상식적인 사람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는데 당신이 낳으셨고 당신이 키우신 아들 성격을 저리 모르실 수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들어주리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엄마니까 돌봐드리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남편이란 사람은 딱 자기가 해야 할 도리 선에서 하는 거지 절대로 넘치게끔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건 저희 친정에도 마찬가지인 사람이고요. 시어머니는 당신의 첫째 아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한숨을 계속 쉬셨어요. 형이 불쌍하다. 점점 삶을 열심히 살아보려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결혼은 정말 이제 포기를 해야 할 것 같다. 같이 사는 동안 너무 답답했지만 막상 나간다고 하니까 그게 또 걱정이 된다. 그리고 너도 잘 알겠지만 똑똑한 너와는 달리 네 형이 얼마나 무르냐. 집 구하는데도 어디 가서 사기나 맞는 건 아닌지 그것도 염려가 되고 밥 한 번 해본 적 없는 형이 나가 산다 하니 내가 두 집 살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그것 또한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는 엄마가 심사숙고해서 너에게 말하는 것이니 꼭 따라주기를 바란다. 엄마가 우리 둘째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말이야. 자 이제 그 기가 막힌 요구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형 집 알아보는데 네가 좀 도와줘. 그리고 부족한 돈은 네가 좀 충당을 해주고 지금 돈도 별로 없는데 엄마한테 달라고 하더라. 쥐꼬리만한 월급 맡겨놓았으면서 그동안 맡긴 월급 내어달라고 말을 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뭐 지가 나한테 붙어 사는 동안에 밥 해줘 빨래 해줘 다 챙겨주고 있는데 지 이제 이사 나간다고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냐? 아우 기가 막혀서 엄마가 얼마나 배신감이 들던지.
아주버니가 어머니에게 월급을 맡기고 있었다는 건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아, 그동안 공짜로 그 집서 사신 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월급을 내어드리고 있었구나. 그럼 우리 집서 드리는 용돈과 생활비 외에 아주버니 월급 통장도 있었으니 넉넉했을 텐데 왜 그동안 그렇게 아주버니를 무능력한 공짜로 얹혀 사는 루저로 표현을 하셨을까? 궁금했지만 저는 남의 식구이므로 그냥 고개만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말을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죠. 처음 이야기의 요는 형이 이사를 나가는데 돈을 달라고 한다. 본인이 월급을 맡겼으니까 돈이 있을 거라 생각하나 본데 나는 지금 네 형한테 내어줄 돈이 없다. 그렇다고 이거 사실대로 말할 수 없으니까 네가 네 형을 위해서 돈을 좀 대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근처로 집을 좀 알아봐 달라 하더라고요. 자긴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 형 뒤치다거리는 네 처가 좀 하면 될 것 같다고. 내가 그동안 했으니 이제 네 처가 그 바통 이어받아서 해주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힐끔 쳐다보시더라고요. 자신은 이제 지쳤다고요. 뒤치다거리 하기엔 너무 늙었다 하시는 겁니다. 순간 아무 반응을 안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두려웠어요. 그래도 엄마하고 형인데 저 사람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들어주겠다라는 심산인가? 아, 그럼 나는 이제 두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할머니 엄청 싫어하지 않았었나? 아버지 살아계시 적에 할머니가 맨날 아버지한테 돈돈거린다고 싫어했었잖아요. 지렁이 똥꼬녕 같은 노인네라고 엄마가 맨날 하던 소리 나 아직도 기억하는데 맞죠? 어? 왜? 갑자기 돌아가신 그 양반 이야기는 왜 꺼내? 속 거북해지게. 지금 엄마가 그래요. 엄마 지금 할머니랑 똑같네. 이거 데자뷰인가? 나 이런 거 옛날에 경험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나는 아버지였고 엄마는 할머니였었고.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형 이사 나가는데 왜 내가 돈을 해줘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뭔 죄야? 왜 형을 돌봐줘야 하는데. 아, 엄마 그 돈 다 쓴 거 아니야? 형한테 말 못하니까 지금 나한테 와서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아, 우리 각자 자식 문제는 좀 알아서 합시다. 엄마 아들이잖아. 내 아들 아니잖아. 그리고 엄마 아들 돈이잖아. 그건 엄마랑 형 둘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왜 우리 집까지 떠안고 오고 그래요? 나도 내 자식 그렇게 안 키운다. 내 자식이 어떻게 보면 엄마랑 형보다 더 철들어 있는 것 같아. 왜 할머니랑 똑같아져서는. 아, 긴 말 필요 없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형이랑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고 며느리한테 그러지 좀 마셔. 잠자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무슨 날벼락이야. 엄마도 같은 며느리였었으면서 그렇게 할머니 욕하고 그랬으면서 이제 보니 엄마가 더하네. 할머니가 쟤들을 교육을 시켰어.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 안 하고 가세요. 별 이야기를 다 하고 그래. 하면서 툭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지화자를 외쳤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식사하시고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아주버니 이 사건은 지금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모자가 이야기를 나눈 결과 돈이 없으니 이사 나가지 말아라 라는 말이 나온 듯 하죠.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은 안 되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둘째 아들에겐 전혀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남편은 그 일 이후 아무 말이 없고요. 그동안 저 잠자코 있었던 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쪼르르 남편에게 고자질 안 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무심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남편이 알아서 다 막을 건 막으니까 시어머니가 제게 뭐라 하시든 정말 신경 쓸 필요가 없긴 하네요. 남편 자랑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뭐 주제가 좀 이상하게 변하긴 했지만 결론은 며느리 시어머니는 절대로 좋은 사이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절대로 시댁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 시댁에서만큼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